하얼빈 아시안게임은 한국 없이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여기 미국 스포츠 기자는 충격적인 하얼빈 아시안게임의 상황을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기자는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적의 스포츠 기자 에단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2025년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을 취재하기 위해 중국에 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컸습니다. 저에게 있어 아시안게임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닙니다. 한 국가의 스포츠 수준과 조직력을 확인하는 자리이자 선수들의 땀과 열정이 빛을 발하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인천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대회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스포츠 기자로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 하얼빈 아시안게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누구보다도 기대했습니다. 물론 중국이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얼빈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제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다소 황량했고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도시라는 사실을 실감하기 어려웠습니다. 보통 국제 스포츠 대회가 열리는 도시라면 공항 곳곳에 대회 관련 배너나 안내 부스가 설치되어 있을 법도 한데 이곳에서는 그러한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어요. 몇몇 출입문 근처에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대회의 분위기를 조성하기에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 짐을 찾고 선수촌으로 이동하기 위해 아시안게임 공식 셔틀버스를 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항 직원들에게 몇 번이고 물어봐도 정확한 위치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안내 표지판도 부실했고 결국 몇몇 외국 기자들과 함께 이리저리 헤매다 겨우 셔틀버스 정류장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류장에는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줄을 서는 개념조차 없이 각자 자기 짐을 끌고 혼란스럽게 서 있었어요. 버스는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고 한 번에 많은 인원을 태울 수 없어서 몇몇 사람들은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택시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택시에 올라 선수촌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하얼빈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겨울 도시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도로 위를 휘감고 있었고 거리 곳곳에 얼어붙은 눈이 남아 있었어요. 도심을 지나칠 때도 도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구간은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도로 위에는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홍보물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회의 존재감을 강조하기 위해 도시 곳곳을 꾸미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얼빈에서는 그런 흔적이 많지 않아 다소 아쉬웠어요. 전 아시안게임 때는 공항에서부터 선수촌까지 이동하는 내내 대회 분위기가 물씬 풍겼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얼빈에 도착했을 때 동료 기자에게 현재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선수촌의 실상을 제대로 알기 위해 저는 여러 국가의 선수들과 직접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우선 숙소에서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몇몇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한국, 일본, 카자흐스탄 등 여러 나라의 선수들에게 말을 걸어보았고 그들은 하나같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체크인하는 데만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일본의 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는 피곤한 얼굴로 이야기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가 몇 개 없었고 대회 관계자들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명단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다시 줄을 서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체크인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면서 선수들은 장시간 기다려야 했고 일부 국가대표팀은 예약된 방을 배정받지 못해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의 한바이에슬론 선수는 우리는 한밤중에 도착했는데 숙소 키를 받기까지 3시간이나 걸렸어요. 너무 피곤해서 결국 바닥에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숙소 배정부터 원활하지 않아 선수들은 대회 초반부터 체력 소모가 심했다고 합니다. 이는 경기에 집중해야 할 선수들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이었어요. 숙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난방 문제였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에 출전한 일본 선수 한 명은 이곳은 실내보다 바깥이 더 따뜻한 것 같아요.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얼빈의 겨울은 영하 20도를 밑돌기도 하지만 일부 숙소의 난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선수들은 혹한 속에서 얇은 이불 한 장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잠을 청해야 했고 전기 히터를 요청했지만 배정된 수량이 한정적이라 모든 선수들에게 돌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온 선수들은 이런 환경에 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국의 한 스키 선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추위를 겪을 일이 없어요. 원래도 적응이 힘든데 난방까지 안 되니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몇몇 방에서는 샤워 중간에 뜨거운 물이 끊기거나 아예 처음부터 찬물만 나와 씻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선수촌에서 만난 선수들의 불만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바로 식사였어요. 스포츠 선수들에게 음식은 단순한 끼니 해결을 넘어 경기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하얼빈 아시안게임의 선수 식당은 그런 기본적인 기대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선수 식당에 들어섰을 때 저는 먼저 공기 중에 퍼진 강한 향에 압도당했습니다. 특정 향신료의 강한 냄새가 식당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이는 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 선수들에게는 꽤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어 보였어요. 한 일본 선수는 식판을 들고 망설이는 듯하다가 결국 몇 가지 음식만 간신히 담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식사가 좀 어떠세요? 그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힘들어요. 중국 음식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향이 너무 강해서 적응하기 어려워요. 여기에 온 이후로 식사를 제대로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비슷한 이야기는 다른 국가의 선수들에게서도 계속 들려왔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출신 선수들은 기름지고 강한 향이 나는 음식에 부담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스키 선수는 보통 대회에서는 선수들의 다양한 입맛을 고려해 식단을 준비하는데 여기는 그런 배려가 없는 것 같아요. 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위생 상태도 문제였어요. 몇몇 선수들은 음식이 덜 익었거나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인도 대표팀의 한 선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만 예민한 건가 했는데 다른 나라 선수들도 비슷하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닭고기 같은 경우 완전히 익지 않은 채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먹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게 돼요. 그러나 실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선수촌 내에서 빠르게 번져나간 한식 열풍이었습니다. 하얼빈 아시안게임이 시작되고 나서 며칠이 지나자 선수촌 식당의 음식에 질린 선수들이 점점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외국인 선수들이 선수촌 근처의 한식당을 방문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전 아시안게임에서 한식을 접했던 선수들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한식당을 찾아간 것이었어요. 제가 처음 이 현상을 인지한 것은 카자흐스탄의 한 스키 선수를 인터뷰하면서였습니다. 그는 지난번 아시안게임 때 한국에서 먹었던 비빔밥이 생각나서 한식당을 찾아갔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선수촌 식당에서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힘들어요. 경기력 유지가 중요한데 한식을 먹고 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에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선수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일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선수들이 하나둘씩 한식당을 찾기 시작했고 며칠 후에는 서아시아 선수들까지도 합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식당 앞에서 식사를 마친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한 태국의 스노보드 선수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저는 원래 새로운 음식을 쉽게 시도하지 않는 편인데 오늘 비빔밥을 먹고 나니까 앞으로 계속 이곳에 올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메뉴는 불고기, 비빔밥, 삼계탕이었어요. 동남아 선수들은 비빔밥에 신선한 채소와 고기, 달걀이 조화를 이루는 맛에 감탄했고 중앙아시아 선수들은 불고기의 달콤하고 짭짤한 맛이 자신들의 입맛에 딱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아시아 선수들은 삼계탕을 맛본 후 이렇게 따뜻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대회 기간 동안 계속 먹을 수 있다면 경기력이 훨씬 좋아질 것 같다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이 열풍은 단순한 입소문을 넘어 선수촌 내에서 하나의 현상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선수들이 3, 4모 모여 한식당으로 향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고 몇몇 선수들은 자신의 SNS에 한식을 먹는 사진과 함께 이 대회의 최고의 순간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다른 선수들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급기야 일부 한식당은 선수들의 방문이 폭증하면서 한정적인 시간 안에 모든 손님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선수촌에서 한식 열풍이 불면서 자연스럽게 한국과 중국에 대한 비교도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음식 맛에 대한 평가 정도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선수들은 한국과 중국의 대회 운영 방식 자체를 비교하기 시작했고 그 차이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수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배려의 부재였습니다. 한국에서 대회를 열었을 때는 선수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먼저 생각한 것 같아요. 숙소도 편안했고
음식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경기장 환경도 최상이었죠.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는 그런 배려를 전혀 느낄 수 없어요. 우즈베키스탄 선수는 이와 같은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그는 인천 아시안게임에도 참가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두 대회를 비교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다시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도 여러 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겪은 불편함과 실망을 반영한 것이었어요. 가장 큰 차이점으로 지적된 것은 단순히 식사의 질이 아니었습니다. 선수들 사이에서 불만이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경기장 시설과 대회 운영 방식이었어요. 선수들에게 경기장은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환경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하얼빈 아시안게임에서 경기장은 선수들의 능력을 뒷받침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로 작용하는 곳이 되고 있었습니다. 빙상 경기장에서는 특히 많은 문제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수들이 빙질이 다소 거칠다고 불평하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쇼트트랙 선수들은 훈련 중에 얼음이 쉽게 깨지는 현상을 경험했고 경기 중에도 얼음이 고르지 않아 코너링을 할 때 예측하기 힘든 미끄러움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한 일본 쇼트트랙 선수는 연습 도중 얼음이 깨지면서 넘어졌고 불안한 표정으로 링크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쇼트트랙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경기라서 작은 빙질 변화에도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얼음이 이렇게 깨지면 어떻게 안전하게 경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의 말대로 쇼트트랙은 순간적인 스피드와 코너에서의 정교한 움직임이 중요한 종목이기에 얼음 상태는 선수들의 경기력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직결되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경기장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선수들은 계속해서 불안감을 안고 훈련과 경기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피겨스케이팅 경기장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얼음 표면이 일정하지 않아 점프 후 착지할 때 감각이 달라지는 현상이 곳곳에서 목격되었습니다. 피겨스케이팅은 점프와 회전이 핵심적인 기술인데 얼음이 고르지 않으면 선수들은 감각적으로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카자흐스탄 피겨스케이팅 선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착지할 때 얼음이 단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연습 중에 2번이나 발이 미끄러졌어요. 얼음 상태가 일정하지 않아서 점프를 할 때마다 다른 느낌이 드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경기력을 100% 발휘하기 어려워요. 실제로 몇몇 선수들은 연습을 마친 후 코치들과 대회 운영진에게 빙질 개선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빙질 관리는 동계 스포츠 대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운영 방식은 선수들 사이에서 큰 불만을 불러일으켰어요. 이러한 상황은 아이스하키 경기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키 링크의 경우 일반적인 빙상 경기보다 더욱 정교한 얼음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의 아이스하키 경기장에서는 얼음이 너무 빨리 녹아버려 경기 중 플레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하얼빈 아시안게임이 개막한 후 불만을 토로하는 건 선수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취재를 위해 이곳에 모인 기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대회 초반에는 각국 기자들이 대회 분위기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취재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미디어 등록 과정부터 혼란스러웠습니다. 보통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는 기자들의 편의를 위해 빠르고 효율적인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그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했고 명단이 정리되지 않아 기자들이 긴 줄을 서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기자들은 사전에 승인된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다시 신원 확인을 해야 했고 심지어 몇몇 기자들은 아예 등록이 누락되어 대회 조직위원회와 실랑이를 벌여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기자들에게 불편함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회에 대한 첫인상을 나쁘게 만들었어요. 한 유럽의 스포츠 전문 기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수준의 미디어 등록 과정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본 적이 없어요. 명단 정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등록하는 데만 몇 시간을 소비했어요. 우리는 경기를 취재하러 온 건데 행정 절차와 씨름해야 한다니 너무 황당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디어 센터로 이동한 후 저는 또 다른 문제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대형 국제대회에서는 미디어 센터가 기자들의 업무 공간이자 정보를 교류하는 장소로 기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얼빈 아시안게임의 미디어 센터는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선 인터넷 속도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기자들은 실시간으로 경기 소식을 전해야 하고 사진과 영상을 빠르게 송출해야 하는데 미디어 센터의 와이파이는 지나치게 느려서 기사를 업로드하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중요한 순간을 놓칠까봐 휴대용 핫스팟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이조차도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한 일본 기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스트리밍을 하려는데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도저히 라이브로 내보낼 수가 없어요. 이 정도 환경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기사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미디어 센터 내부는 지나치게 협소해서 많은 기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테이블과 의자는 마련되어 있었지만 전반적인 공간이 좁아 기자들이 원활하게 취재를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한 영국 기자는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수백 명의 기자들이 동시에 취재해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우리는 장비도 많고 여러 나라에서 온 기자들이 서로 협력해야 하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취재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라며 답답함을 표출했습니다. 비교는 자연스럽게 이전 대회로 이어졌어요. 여러 기자들이 인천 아시안게임과 비교하면 이곳은 너무 열악하다 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당시 인천에서는 미디어 센터가 넓고 인터넷 속도가 빨랐으며 기자들이 편안하게 취재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 시설이 제공되었습니다. 한 프랑스 기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때는 기자들도 VIP 대접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대회 조직위가 미디어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기자들이 편하게 취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우리가 거의 방치된 느낌입니다. 또한 인천에서는 기자들을 위한 다과와 커피가 항상 준비되어 있었고 심지어 기자들을 위해 별도의 휴게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얼빈에서는 그런 배려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미디어 센터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물과 몇 개의 간식이 놓여 있었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금방 동이 났습니다. 한 캐나다 기자는 이를 두고 기자들도 하루 종일 취재를 하면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최소한 기본적인 다과나 커피 정도는 제대로 제공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네요. 라며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쌓여만 갔고 결국 몇몇 외신 기자들은 이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얼빈 아시안게임 기자들도 인내심 테스트 중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미디어 센터의 인터넷 문제와 협소한 공간, 기본적인 편의 시설 부족을 언급하며 기자들이 대회를 제대로 취재하기 위해서는 우선 취재 환경이 갖춰져야 하지만 이번 대회는 그러한 점에서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현실과는 달리 중국 내 언론들은 마치 다른 대회에 대해 보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뉴스와 신문 기사에서는 역대 최고의 아시안게임이라는 수식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완벽한 대회 운영으로 전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는 실망과 혼란 그리고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차이가 단순한 시각 차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 정부가 대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졌어요. 선수들이 직접 불편을 호소하는 인터뷰 내용은 중국 내 언론에서 전혀 보도되지 않았고 심지어 일부 외신 기자들이 선수들에게 질문을 던지려 하자 대회 관계자들이 개입하는 모습도 목격되었습니다. 하얼빈 아시안게임의 운영 문제를 비판하는 기사가 외신에서 나오기 시작하자 중국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몇몇 서방 매체들은 인터넷에서 차단되었고 중국 SNS에서는 대회와 관련된 부정적인 게시물들이 빠르게 삭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한 프랑스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는 황당하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두 개의 전혀 다른 대회를 보고 있는 기분이에요. 우리가 매일 보고 겪고 있는 현실이 있는데 중국 언론에서는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는 기자로서 스포츠 대회가 단순히 경기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수들은 오랜 시간 훈련을 거듭하며 이 무대에 서기 위해 노력해왔고 아시안게임이라는 국제대회는 그런 선수들의 꿈을 실현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얼빈 아시안게임은 그런 기본적인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습니다. 대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회는 실패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고 외신들도 연이어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중국은 이번 대회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단순히 자국 내 홍보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국제 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자격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수준의 운영밖에 할 수 없다면 앞으로 국제 대회를 유치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진정으로 국제 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능력을 갖추고자 한다면 인천 아시안게임과 같은 성공적인 사례를 보고 배우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단순히 경기장을 짓고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머무르는 숙소부터 경기장 관리, 음식 제공, 교통 편의 등 모든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준비 없이 단순히 국가 이미지 홍보용으로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결국 선수들과 관계자들에게 불평과 실망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하나의 대회가 아니라 중국이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였어요. 그리고 그 시험에서 중국은 실패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대회 주최 측이 무능하면 선수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이러한 최악의 환경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 선수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